60년대 생긴 공장지대의 오래된 건물에서부터 여의도 스카이라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자치구, 바로 영등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민선 7기 릴레이로 진행되는 서울시 구청장에게 듣는다. 이 시간에는 영등포구 최현일 구청장님과 민선 7기 영등포의 정책과 비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영등포구, 사실은 제가 영등포구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 태어났던 이유는 그만큼 영등포구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거기서 이제 첫 어떻게 보면 자기 방을 이제 꾸리고 살았던, 그래서 서남권의 최고의 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경공업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쇠락이 됐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영등포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영어로 체인지. 영등포의 변화와 도약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7, 80년대 영등포는 아시다시피 교통과 산업, 비즈니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7개 자치구의 서남구에 있는 자치구들의 종갓대기였고, 그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원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동대교라고 하면 영등포의 동쪽에 있는 다리란 뜻입니다. 그렇죠. 영동대교. 원래 그랬었죠. 예. 그리고 영등포구 우면리가 지금의 서초구 우면동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영등포가 상당히 컸고 그만큼 자긍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약간 발전과 변화의 모멘텀을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디지털 4차 산업 시대에 한번 변화하고 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구정 슬로건으로 탁 트인 영등포를 했습니다. 탁 트인 영등포. 탁 트인 영등포 딱 두 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확실하게 하자. 두 번째, 산적한 현안을 탁 트이도록 해결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의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하는데요. 교육과 주거환경과 4차 산업 일자리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일단 투자를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4대 과제 중에 하나로 삼아주셔서 굉장히 문화평론가로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시작된 지 2달 채워갔는데요. 지금 영등포 1번가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시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책 제안들을 갖다 받고 있는데 눈에 띄는 그런 제안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영등포 1번가가 왜 나왔냐 그러는데요. 제가 근데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문재인 정부요. 거기에 이제 광화문 1번가가 있었는데요. 그걸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민원을 받아서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한 3,500여 건을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 문자로, SNS로 받고 또 오프라인 18개에 달하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앞 그리고 타임스퀘어 아시죠? 거기서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았다는 것이 저희가 보면 아주 거창한 제안이 아니고 쓰레기, 청소, 주차 문제가 거의 50%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우리 근처에 있는 생활 속의 주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어떤 유치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 그리고 영등포 고가차도라고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넘어온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거해달라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까? 그중에 아까 3,500여 건 중에서 한 1,000여 건 정도는 바로 즉시. 예를 들어서 제 집 앞에 있는 가로등 꺼졌다 그러면 바로 고쳐주고요. 쓰레기 치우고 불법 주차 바로 해결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했는데 그 나머지 중장기직 과제, 어떤 건물을 지어달라, 다리를 또 공하다로 철거해달라,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해달라. 그런 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등포 100년 미래 비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들은 주로 이제 교수,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들을 60명 모아서요. 그분들이 우리 구에 있는 간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이 영등포 1번가를 통해서도 민원들이 적절하게 들어올 텐데 사실 정책 제안이라고 하지만 민원을 해결하는 성격들이 좀 강한 것 같은데 따로 또 신문고를 운영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도 달아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영등포 신문고는 지금 하면 9월 중순에 아마 시스템 구축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등포 1번가는 다양한 정책을 받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답변하는 거. 신문고는 그 중에서 주민들이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이상 그분들이 동의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가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제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도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제안들이 우리 또 풀뿌리 민주주의 또 국정 철학에 또 담아야 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취임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여성 과장을 전면에 배치하고 또 보고가 아닌 토론 문화를 이제 정착시키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무 환경에 일정한 변화를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제가 똑같이 생각하는 건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정치고 사람이 하는 게 또 이제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임 이후에 가장 역점을 뒀 게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래서 실력과 청렴과 평판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인사를 했고요. 아마 원칙과 상식에 따른 인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와 다른 게 저희가 이제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여성을 최초로 아마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 담당관, 또 언론 홍보 전산과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들을 우리가 전진 배치했고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약속을 지킨 거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청소나 주차 관리나 가로 경관 등 경무부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 쓰레기 문제 많잖아요. 주차 그렇죠. 문제. 그거를 가장 현업에서 해결한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배려 또 인사에서도 일단 적절하게 하겠다는 게 제가 원칙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7급 이하 직원들 간에 구청장 간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분들과 최근에 계속 연쇄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어제도 만났고요. 그 직원들과 이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조직 문화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 그리고 개선 방안 같은 걸 논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구청장 직속으로 교육보좌관을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4대 과제 중에 하나의 첫머리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영등포 교육 환경에 이러한 노력들이 좀 어떤 앞으로 그 변화를 갖다 이끌어내는 그 초석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그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다는 게 영등포에 살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고민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전학을 고민한다.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공약에 고민하다가 교육정책 특별보좌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국장급 그 경험하시고 교육장을 하신 분을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간의 가구 역할을 하면서 교육의 어떤 현안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이 주거환경, 4차 산업, 문화를 얘기했는데 교육이 으뜸 정책과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잘 돼야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또 교육이 잘 돼야지 또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영등포를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영등포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교육 보좌관을 신설해서 끝까지 교육에 있어서만은 영등포가 뒤지지 않는 구로 만들 것입니다. 아니 근데 영등포가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교육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굵직굵직한 도로들이 너무 많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위험한 곳들을 자꾸 건너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사실은 영등포, 저는 예전에 제가 영등포에 태어났었고, 그리고 영등포에 대한 관심들이 꾸준히 있었던 게 제가 이제 또 처음 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극단이었는데, 극단 사무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영등포로 가서 거기서 영등포 생활을 갖다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인정도 많고 또 가는 곳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공동체 인프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공동체들을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뭔가 어떤 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안전 강화라든가 학교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교육을 얘기하고 주거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일단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행복하고 어떤 진짜 안전하게 키우려면 그 주거 환경, 통학로나 또는 뭐 주변의 어떤 안전 그런 그 방법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경찰서장님을 만났습니다. 간부들과 만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함께 해보자. 그래서 조만간 캠페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관내, 영등포 관내에 있는 그 초중고 통학로를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뭐 안전 펜스나 경보 시스템이나 기타 또 유해 환경이 있는지를 점검할 거고요. 이번 하여튼 저는 하여튼 구청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봅니다. 경찰서, 또 뭐 학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인 그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해준다면 분명히 영등포구가 교육 환경으로서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으뜸 도시로, 명품 학교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하면 진짜 최대 현안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영등포 고가 주변, 영등포 역 주변 이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항상 다니다 보면은 너무 많이 막혀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게 길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사거리가 딱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로 갈라져 나가는 길들도 있고, 또 보면은 그 노점상들도 굉장히 많고 여러모로 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사회자님 아시듯이 영등포 하면 영등포역과 영등포 시장입니다. 영등포역 주변을 중심으로 영등포가 발전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7, 80년대 불화성 같은 어떤 그 어떤 발전을 호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과거 어떤 그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 일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특히 교통 혼잡,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공업 지역까지 얘기하면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영등포 고가차도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철거하면 더 막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과거 그 당시에는 8, 9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고가가 차량도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위성 시스템, 우리 시절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나 향후 정책이 철거하고 그 이제 주변 환경 개선. 왜냐하면 고가가 생기게 되면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좀 발전이 낙후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안전 문제, 아이들 안전이나 시민들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고 철거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녹지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저기 런던에 가면 이제 피카디리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외국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와서 편히 쉬고, 그러면 그 근처 공간이 상당히 식당이나 명소, 카페 거리가 생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교통 문제는 평면 입체 교차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 되면 교통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완전히 단절을 시켜놓은 그 고가를 그렇죠. 걷어내서 그래서 소통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또 차량의 흐름들도 막히지 않나, 끊기지 그렇죠.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보면은 차가 좀 더 막히더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와 또 영등포역 쪽, 영중로라고 그러죠. 예. 그쪽이 약간 단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차도가 있고 좀 위험하잖아요. 예. 그걸 약간 이렇게 보행으로 근접할 수 있게. 보행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노점상 문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약간 도시 미관을 위해서 많이 바뀔 겁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영등포역 주변이 바뀌어야 영등포가 새롭게 도약한 너자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영등포가 새롭게 바뀌는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정비가 되면서 중앙이나 이런 데 녹지가 생기고 주변 녹지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노점상들도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생길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지금 뭐 푸드 트럭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공간들이 없어갖고 사실은 뭐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잘 하는가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그 대림중앙시장이라든가 또 물레동이라든가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일단 지금 상권이 쇠락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묶여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영등포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서울을 들어가는 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관광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의 시민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지역경제 활력인데 첫 번째는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인로 주변 도심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동 일대 가보셨다 하지만 그 중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철모공장. 그 부분을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바꾸겠다는 거죠. 아까 물레동이 또 문화예술창작청도 있는데요. 여기가 대선 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GS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새로운 문화발전소 등 조성해가지고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안산선, 신림선 등 역세권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등포 시장과 대림동 중앙시장 등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상권과 구상권이 제대로 조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양평동 유수지 축구장이라든가 조선 선제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구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다. 양평동 유수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과 또 체육인들 간에 약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서로 간에 탁 튀어나서 논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조선 선제 물류센터권 같은 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옳은 방향인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저는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장이 하나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 반대한다는 이유는 사실은 뭐 환경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통 환경도 그렇고. 그죠. 이제 좀 소음 문제도 있고. 소음이랑 또 하나 이제 일부 체육 도구원들이 쓰게 되면 그 녹지 공간이 주민들한테보다는 주로 일부 동호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약간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현안 중에서 또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진 게 바로 대기오염 문제인데 지금 공기질이 항상 좀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나쁜 쪽에 지금 속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녹지 공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확보의 계획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서울에서 산이 없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녹지 공간과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택가나 건물 옥상, 예. 짜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녹지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천의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일단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일단 그 지상의 주차장을 또 지하화를 해서 상부에 공원을 활용 방안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리고 이 낙후된 주거 환경에 대한 그 어떤 정책 제안들이 이미 주민들로부터도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가 영등포의 계속적인 그런 현안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은 이 낙후된 주거 환경이 있으니까 주차 문제도 자꾸 걸리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교통 문제하고도 같이 전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번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구청장 협의회 워크숍에 오셨습니다. 그때 거창한 어떤 일단 건물 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 속에 민원, 생활 속에 민생 행정을 하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들한테.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영등포 1번가에서 이제 수많은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역시나 주민들이 바라는 게 거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까이 있는 쓰레기, 청소, 주차 문제 기본을 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TF를 만들었어요. 2개. 쓰레기 TF와 주차 TF. 왜냐하면 쓰레기가 청소과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과들이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고요.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주 일정한 간격으로 깊이 있게 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쓰레기를 직접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구청장이 직접 이렇게 한다는 메시지도 보여주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TF들이 잘 움직여서 그 주민들의 그 생활 속에서의 불편을 갖다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기대를 하는데요. 일단 지금 25개 구청장 중에서 가장 젊은 구청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젊다는 게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젊다는 것이 성숙하지 못했다. 충분히 그 컨텐츠가 쌓이지 못하다. 이런 걸로 읽히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젊다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체력이 튼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구청장들 모임 가면 가장 먼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 있고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로 일단 민생 행정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족한 측면은 제가 이제 우리 1,400명의 어떤 우리 뛰어난 공무원 분들의 어떤 역량 그리고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는 조직망을 만들게 되면 저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정말 그야말로 젊은 구청장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이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물레동 물레동 공장에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갖다 막 많이들 바꿔놨지만 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영등포 구 내에서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정책의 방향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랬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전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저는 이제 그 영등포의 아까 그 자부심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역사,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동대교라는 말이 나오고 영동포구 우면리라 나올 정도로 영동포가 아주 광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영동포구의 어떤 그 역사와 전통, 그거를 담은 문화를 이제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정체성입니다. 근데 문화란 게 문화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산업, 그리고 어떤 주거 환경도 함께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전파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레동 창작촌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주거 환경 차원에서도 문화적으로 접근할 측면이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문화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문화를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과 문화로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영동포구가 좀 한 차원 더 아니죠, 두 차원 더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래서 문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런 사람을 영입해 가서 하여튼 영등포의 문화가 살아있고 영등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 느끼도록 분명히 바꾸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 정무보좌관도 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도 하셨고 두루두루 이제 그러니까 시정 뭐 또 국정 뭐 다 행정들을 갖다 거치시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그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 네트워크와 경험들을 잘만 이렇게 조직하시면 충분히 훌륭한 구청장으로 이제 기억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구민들이 나를 이런 구청장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으신지. 제가 임기에 있는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 뭔가를 바꾼 구청장이다.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또 하나 참 진정성 있게 열심히 일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통과 협치 있잖아요. 탁 튀도록 탁 튀도록 영등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 최현일 구청장님과 함께 영등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뭔가 이 젊은 구청장의 그 의지가 돋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람대로 일들이 4년 동안 진행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